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한 데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쌍특검 처리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당 최고위원회에 이른바 희생안을 전달하고 활동을 공식 종료합니다. 신당 준비 작업을 인정한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의 만남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토트넘 손흥민이 시즌 10골을 성공시키며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습니다. 이 기록은 잉글랜드 프로축구 역사상 손흥민을 포함해 단 7명만 거둔 대기록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 근처에서 화물차에서 불이 나 2시간 동안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북 경주의 한 원룸에서는 화재로 1명이 숨졌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에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상관에는 최대 3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겨울비 치고는 꽤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도에는 폭설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영 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 나오실 때는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강원도 삼척과 제주 산지에는 호우주의보가, 강원 북부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앞으로 제주 산지와 강원 영동에 최고 120m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내륙 지역에서도 겨울비치고는 꽤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최고 30cm 이상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 오늘은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특히 해안가와 산지에서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어들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이 10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어제 아침보다 높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0도, 대전 13도, 대구는 14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여야는 이미 법정 처리 시한을 훌쩍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20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요. 하지만 이른바 쌍특검법과 3대 국정조사를 두고 입장차가 워낙 커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별다른 성과 없이 막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은 최종 폐기됐습니다. 여야 합의로 오늘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본회의는 오는 20일과 28일, 다음 달 9일에 열기로 했고 특히 20일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R&D 예산 등을 놓고 이견이 크지만 법정 처리 시한을 훌쩍 넘긴 예산안의 빠른 처리를 위해 시한을 못 박은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쌍특검 법안 처리를 놓고 전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독단, 무분별한 탄핵 남용, 명분 없는 특검, 국조 폭주로 얼룩진 정지된 국회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영부인 지키기에 앞장선다면 내로남불의 극치가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순직 해병 사건 등 3대 국정조사를 놓고도 여야는 양보 없는 일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비판 속에 여야가 새 예산안을 제대로 처리할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 마지막 혁신안을 보고한 뒤 혁신위 활동을 조기에 종료합니다. 국민의힘을 전부 다 바꾸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했던 인류한 혁신위는 빈손 해산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40일 동안의 혁신위 활동을 배준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출범한 건 지난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지 12일 만입니다. 내년 총선에 대한 위기감이 감도는 가운데 특별 귀하 1호인 이뇨한 연세대 의대 교수가 수장으로 나섰습니다.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시작부터 통합과 희생을 강조하며 고강도의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내려와야 됩니다. 듣고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요.
희생 없이는 변화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혁신위는 그 위원회 구성, 활동 범위, 안건과 활동 기한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자율적, 독립적인 판단을. 혁신위는 1호 혁신안으로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원 최고위원 등에 대한 징계 해제를 채택하며 당내 통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2호 혁신안으로 당 주류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등 희생안을 권고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당 최고위는 정식 안건이 아니라며 논의를 미뤘고 이후 혁신위와 갈등을 빚으며 6호까지의 혁신안 모두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동력을 잃어버린 이뇨한 위원장은 총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공천관리위원장 자리를 요구했지만 김기현 대표가 즉각적으로 거부하며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국민의힘의 환골탈태를 기치로 내걸며 야심차게 출범했던 혁신위는 빈손 해산이란 지적 속에 오늘 혁신안 최종 보고를 끝으로 조기 해산합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이렇게 혁신위가 빈손으로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면서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는 게 답이란 공개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이어서 유호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김기현 대표의 사퇴만이 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궐선거 때 물러났어야 됐는데 자기만 살고 아래 사람 다 자르는 어처구니 없는 방법으로 이제 시간을 끌더니만 이번엔 또 혁신이 안을 거부하면서도. 오선 중진 서병수 의원도 이대로라면 내년 총선 필패는 분명하다며 김 대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영남권 의원을 중심으로 내부 총질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경남 박대출 의원은 단결이 혁신이라며 대안 없이 지도부를 흔드는 건 필패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했고 대구 김승수 의원은 소속 의원들에게 도를 넘는 내부 총질에 황당하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강서구청장 보궐 참패 이후 지지율 정체가 이어지면서 이대로 총선을 맞이할 수 없다는 여권 내 위기감은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도부 책임론을 둘러싼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오늘 혁신위 종합보고를 받은 김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민주당은 신당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비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모임에 소속된 의원들은 민주당의 변화가 없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일단은 토론회에서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도부에 혁신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이 국민과 함께 토크쇼를 개최했습니다. 신당 창당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종민 의원은 아직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12월까지는 당의 변화를 기다려보고 이후 중대 결심을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올해 연말까지 한번 민주당이 신당이 되는 그 길을 위해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 그때 여러분들 같이 한번 또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수위 높은 비판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너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너 밑에서는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원칙과 상식은 토론회에서 청취한 민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혁신 과제를 작성해 당 지도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입니다. 토크쇼에는 친이낙연계 시민 모임 민주주의 실천행동도 참석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도 이들의 신당 창당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네, 뉴스 돋보기에서 정치권 소식, 정치부 안병수 기자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여당 상황 먼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보신 것처럼 인류한 혁신이 이야기를 앞에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혁신이 희생한 요구에 대해서 화답하는 사람들이 없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판이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을 향해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8일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예. 이 천당 아래 분당이라더니 분당에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니까 총선 이기기는 힘들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 분당을 출마를 원하는 걸로 알려진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박민식 보훈부 장관, 그리고 이영 중기부 장관을 얘기한 걸로 보입니다. 이 홍 시장, 대통령이 어려우면은 자진해서 험지로 가야지 너도 나도 양지만 찾는 거는 총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분당 지역이 아무래도 여당이 좀 유리하니까 이곳에 나가는 걸 좀 비판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 싸움 하는 게 좀 여당 입장에서는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예, 분당을에 나갈 여권 후보로는 김은혜 전 홍보수석이 가장 앞서 나가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예. 이 여당에서는 김 전 수석이 분당이 아닌 수원에 출마해서 바람을 일으켰으면 한다는 기대가 컸습니다. 수원은 5석 가운데 4석은 민주당, 그리고 나머지 1석은 또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김진표 국회의장 자리인데요.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김 전 수석 정도의 인지도와 경쟁력이 있는 인물이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1호 영입 인재 중 한 명이죠.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수원에 출마하겠다고 했는데 정치 신인임에도 정치권은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고 당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 취임 석 달밖에 안 된 박문규 산자부 장관이 개각 후 수원에 출마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선거가 다가오니까 정치권 숨가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당론 중심에 있는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좀 연대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면서요. 예,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 6일에 이낙연 전 총리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전 총리도 화답을 했습니다. 이 어제 국회에서 열린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을 했는데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문제의식과 충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뜻을 모을 필요가 있지요. 예, 그리고 신당 창당 혹은 제3지대 연대를 두고 이 전 대표와 힘을 모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건데요.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가 우리 정치에 매우 드문 인재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네, 민주당 쪽에서는 이 소식이 굉장히 큰 어떤 뉴스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낙연 전 총리가 실제로 신당 창당에 한 발 좀 다가섰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까요? 예, 이 전 총리는 무능과 부패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양당 지배 구조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예. 창당을 위한 실무적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리가 호수 위를 다닐 때는 물 위에 떠 있는 것만 보는데 물 밑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준비를 해야죠, 누군가는. 또 이 전 총리는 결단의 시점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낙연 전 총리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좀 예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조합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어제 저희 MBN에 출연을 했잖아요. 네. 여기서 신당을 만든다면은 같이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어떤 울타리를 쳐놓고 들어오시겠습니까는 예의가 절대 아니다, 그거는. 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건 또 깊은 상의가 필요한 과정일 것이다. 결단의 시간에 앞서서 생각을 듣는 거는 언제든 할 수 있다면서 재차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는 27일 결심이 선다면 일단 탈당을 선언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민주당 소식 하나만 더 짚어보면은 민주당 총선 준비 한창 하고 있는데 오늘 인재 영입 명단이 발표되죠. 누가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민주당은 환경 분야 전문가인 박지혜 변호사를 1호 영입 인재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 당 인재위원회는 그동안 첫 외부 영입 인재로 3040 세대 여성 전문가를 물색을 해왔는데요. 박 변호사가 감사직을 맡고 있는 사단법인 에너지 전환 포럼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고문을 또 맡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단체에 이재명 대표가 고문을 맡고 있으면 새로 영입한 인재가 또 이재명 사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당내에서 아무래도 평가가 갈릴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네. 이 대표의 사당화 논란을 의식한 듯 지지자 측은 이른바 개딸, 그러니까 개혁의 딸이라는 명칭 파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의 개설자라고 밝힌 한 지지자는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개딸을 민주당원 또는 민주당 지지자로 지칭해달라는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이 개딸이 강성 지지자의 상징이 된 만큼 이 대표에게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안병수 기자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부터 3박 5일 동안 반도체 강국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한 네덜란드 협력 관계 중심축이라고 강조했는데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을 찾아 생산 현장도 둘러볼 예정입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 네덜란드 순방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역시 반도체 협력입니다. 윤 대통령은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는 한 네덜란드 협력 관계의 중심축이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반도체 공급망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룰 체계적인 틀이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을 기반으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반도체 협력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네덜란드의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 본사의 클린룸도 방문합니다. ASML은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필수적인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곳으로 외국 정상이 클린룸에 초청된 건 윤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은 ASML 방문은 한국 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관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클린룸 방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헤이그에서 마르크 류터 총리와 정상회담 및 오찬도 가질 예정인데 여기서도 반도체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여야가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합의한 가운데 2기 내각의 인사청문회, 이른바 쌍특검과 국정조사 처리 여부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늘부터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또 오는 17일에는 세종대로 일대에서 의사총궐기 대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이에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일정에 들어갑니다. 이로써 2달여간 지속됐던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프로야구 포지션별 최고의 선수를 꼽는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오늘 열립니다. 포수 부문에서 두산 양의지가 개인 통산 9번째이자 포수 최다인 8번째 수상을 노리고 투수 3관왕 NC 패디는 역대 최고 득표율에 도전합니다. 어제 저녁 경북 경주의 한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나 50대 주민이 숨졌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근처에서는 화물차 화재가 발생해 2시간 동안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이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주변을 지나는 차량은 비상등을 켜고 서행합니다. 어제 저녁 6시 20분쯤 경기 성남시 백현동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인화물질을 실은 트럭이 넘어지면서 불이 났습니다. 재물에 인화물이 조금 실려 있는데 그 스파크가 나면서 화재가 난 거예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수습으로 일부 차로가 통제되면서 2시간가량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비슷한 시간 경북 경주시의 한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나 약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이 난 원룸 안에서는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다른 8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앞서 오후 4시쯤엔 인천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2층에 살던 50대 여성이 창문을 통해 지상으로 뛰어내렸다가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는 처음 보는 여성들을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침 일찍 신호등을 건넌 여성에게 몰래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성추행하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성이 어디론가 걸어갑니다.
남성은 횡단보도를 건너 휴대폰을 보고 있는 여성을 뒤에서 갑자기 확 껴안습니다. 남성은 그대로 도주하고 여성은 화들짝 놀라 택시를 타고 자리를 피합니다. 지난달 18일 주말 오전 8시 반쯤 30대 남성 A씨가 처음 보는 여성들을 성추행하고 도주했습니다. 남성은 첫 번째 범행 이후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이곳 횡단보도에서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둘이 와서 교 앞에서 뭐 차 세워놓고 있는데 보자 그래갖고 좀 보여드렸지. 아줌마 그 지나가면서 이제 그 사람이 아마 신고를 했나봐, 아주머니가. 남양주 북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련 법률과 성범죄 특별처벌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체포하고 지난 4일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MBN 취재 결과 A씨는 지난 10월에도 일면식 없는 여성 4명을 성추행해 이미 112 신고가 접수되어 있던 상황. 심지어 두 번째 범행과 마지막 범행 장소가 도보 5분 거리에 불과했습니다. 가까운 장소에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미국 중남부 테네시주에 초강력 토네이도가 강타했습니다. 토네이도가 주택을 통째로 날려버리면서 집안에 있던 2살 아기가 숨지는 등 현재까지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시커먼 회오리 바람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더니 거대한 폭발이 발생합니다. 짙은 먹구름이 집어삼킨 하늘에선 커다란 벼락이 내리칩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이동식 주택들은 산산조각 났고 나무는 기둥이 찢겨나갔습니다. 현지 시각 9일 강풍을 동반한 초강력 토네이도가 미국 중남부 테네시주를 덮쳤습니다. All you hear is stuff started flying and glass was breaking. And it seemed like it lasted forever, but it... 이번 토네이도로 현재까지 6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내슈빌에서는 이동식 주택이 토네이도에 날아가 다른 주택을 덮쳐 집 안에 있던 2살 아기 등 3명이 변을 당했습니다. Yesterday was unfortunately another heartbreaking day for Nashville and so many in our Middle Tennessee community. 강풍에 변전소와 송전선이 대거 파손되면서 테네시주 전역에 8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At this hour, we've restored power to nearly 18,000 customers. While this is significant, there are still 26,000 customers without power. 현지 소방당국은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손상된 건물과 도로에서 최대한 떨어질 것을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가수 이소라 씨가 데뷔 30주년 기념 콘서트로 팬들에게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지난 2019년 연말 콘서트 이후 4년 만에 열린 이번 콘서트. 공연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30주년을 기념하는 만큼 지난 세월을 수놓은 히트곡 메들리가 약 2시간여의 공연을 채웠습니다. 가요계의 선배 이문세 씨도 깜짝 등장해 30주년을 축하했고요. 즉석으로 듀엣곡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낯선 사람들로 가요계에 데뷔한 이래 1995년 난 행복해로 솔로로 전향한 이소라 씨. 이후 청혼, 그대 안의 블루, 바람이 분다 등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영화 존윅 시리즈로 유명한 배우 키아누 리브스의 집에 떼강도가 들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현지 시각 6일 오후 리브스의 자택에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요. 뒷마당을 통해 유리창을 깨고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이미 달아난 뒤였다고요. 그런데 약 6시간 뒤인 이튿날 새벽에 경보가 울려 경찰이 다시 출동했고 스키 마스크를 쓴 여러 명의 남성이 창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안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다행히 당시 리브스는 집에 없었고 강도는 집안에 총기 하나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키아누 리브스는 지난 2014년에도 외부인 침입을 받았고 올해 초까지 스토커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영국 국왕과 왕세자 가족의 성탄 사진입니다. 현지 시각 9일 켄싱턴군이 공개한 성탄절 카드용 사진인데요. 윌리엄 왕세자,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빈 부부는 세 자녀와 함께 넥타이 없이 흰 셔츠와 청바지 차림,
운동화를 신고 미소를 짓는 소탈한 모습이고요. 반면 올해 즉위한 찰스 국왕 부부는 화려한 대관식 의상을 입고 찍은 근엄하고 전통적인 분위기의 모습입니다. 매년 성탄절마다 영국 왕실은 이렇게 친족과 지인, 후원자, 영연방 국가, 해외 외교관 등 수백 명에게 카드를 보낸다고요. 상반된 분위기의 두 왕실 가족 사진, 영국 군주제 현재와 미래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소아청소년과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취미가 아니라 프로로 복싱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한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세계 타이틀 매치 전초전에서 승리한 설여경 선수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제는 세계 챔피언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설여경 선수의 이야기 최민성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자세를 낮춰 움직임을 살피더니 상대 선수가 펀치를 날리는 순간 한 박자 먼저 오른손 스트레이트를 꽂아 넣습니다. 이어 상대를 코너에 가두고 연타하자 심판의 TKO 판정이 선언됩니다. 여자 프로복싱 세계 타이틀 매치 전초전에서 우리나라 설여경 선수가 태국 선수를 꺾고 승리했습니다. 태국 선수는 뭐가 없더라고요, 경기 영상이나. 그래서 경기하면서 스타일을 분석하려고 했고요. 질 것 같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고. 여전사의 분위기를 내뿜는 설여경 선수의 본업은 소아청소년과 의사입니다. 근데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일반 의사 선생님이라고, 선수 자체가 워낙에 성실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소위 본캐와 부캐를 동시에 소화하는 게 힘에는 붙이지만 성취감은 높습니다. 근무하면서 운동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의사로서도 복싱 선수로서도 목표한 바를 다 이룰 수 있게 조금만 더 힘을 내고 싶습니다. 이번 승리로 통산 전적 8전 7승 1무,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설여경 선수. 다음 경기는 여성국제복싱협회 미니멈급 세계 타이틀전으로 꿈에 그리던 챔피언 벨트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아무런 경력이 없는데도 자신을 수능 출제위원이라고 속이거나 의대 합격자 수를 부풀려 광고한 대형 입시 학원과 출판사들이 적발됐습니다. 모두 9곳으로 2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유명 입시학원의 교재 소개입니다. 수능과 평가원, 교육청 출제위원이 교재 개발에 참여했다고 밝혔는데 실제로는 수능 출제 경력이 없었습니다. 출판사 두 곳은 교재 저자가 출제위원으로 7번에서 8번 참여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출제위원 경력은 3번에 불과했습니다. 교육부의 요청으로 지난 7월부터 유명 입시학원과 출판사를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표시 광고 행위 19건을 적발했습니다. 실제 의대 입학자 수가 아닌 합격 가능 학생 수로 실적을 부풀리거나 단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적 향상 1위라고 광고했습니다. 주요 대학에 합격하면 수강료를 모두 돌려줄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 환급 조건은 다른 페이지에 작게 적거나 자퇴를 빌미로 돈을 주지 않은 업체도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거짓 광고들이 수험생들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9개 대학 입시 학원 및 출판사의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에 대하여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8억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거짓과 과장이 관행이 된 사교육 시장 광고를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호텔들이 크리스마스 같은 연말 성수기를 노려 뷔페 가격을 일제히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불경기 속에서도 가격이 1인당 20만 원을 넘긴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남는 자리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특급 호텔. 12월 성수기가 되자 뷔페 가격이 1만 원 더 올랐습니다. 극성수기인 연말에는 2만 원 더 오릅니다. 4인 가족이면 90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다른 호텔도 12월 들어 일제히 가격을 올렸는데 이마저도 남는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24일, 25일 예약이 좀 남아있나요? 30%. 연말 전체가 거의 95% 이상 다 예약이 차 있습니다. 호텔에서 파는 크리스마스 케이크도 30만 원이 넘습니다. 특별한 기간이니까
충분히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쪽에서는 빠듯해진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보다 저렴하게 연말을 즐길 수 있는 기획전이 열렸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크리스마스용 냉동식품을 선보이고 마트에서 내놓은 만원 안팎의 크리스마스 케이크도 인기입니다. 직접 연말을 기념할 수 있는 가성비 제품들을 구매해봤는데요. 5만 원 내외로 2명이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양입니다. 가성비 있게 마트에서 다양한 음식들, 파티 음식들 구입해가지고 같이 연말 파티를 즐기는 것 같아요. 경기 불황이 심해질수록 소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아파트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역전세 우려가 컸는데요. 이젠 또 전셋값 상승을 걱정해야 할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9개월 만에 평당 2,300만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에도 전셋값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서울 잠실의 5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전셋값은 올 초만 해도 8억 원에서 9억 원까지 떨어졌었는데 어느새 12억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올랐습니다. 금리가 많이 올라 있어서 매매가 지금 안 되고 전월세 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약간 올랐어요. 그간 약세를 보였던 전셋값을 내심 반겼던 전세 임차인들은 또 걱정입니다. 올 초만 해도 큰 걱정은 많이 안 하고 있었는데요. 전셋값이 오르면서 이제 아이들의 학교 문제가 또 걸려 있으니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 지난달 서울 아파트 3.3제곱미터당 전세 가격은 9개월 만에 2,300만 원을 재돌파했습니다. 강서와 강동, 서대문, 송파, 강남 등 대부분 올랐습니다. 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기존 월세 수요와 고금리로 대출 문턱이 높아진 데 따른 매매 수요가 함께 전세로 넘어오다 보니 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같은 상승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전세 시장은 가수가 없어서 입주 물량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데요. 내년에 서울 수도권 입주 물량이 크게 줄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상승세가 예상이 됩니다. 전세값이 기존 고점까지 치솟을 가능성은 낮지만 전세 물량이 부족해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것이란 설명입니다. MBN 뉴스 최인영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중국의 판다 보호 정책에 잇따라 본국으로 돌아가는 판다들. 지난주 스코틀랜드의 두 판다가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베를린 최고의 스타 쌍둥이 역시 시민들에게 작별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세상에 나온 쌍둥이 판다 멍샹과 멍위안. 독일 베를린 동물원 최고의 스타들이 탄생한 순간입니다. 피트와 폴이라고도 불린 두 판다는 올해로 4살을 맞았는데요. 베를린에선 40년 만에 처음으로 태어난 아기 판다라 시민들의 사랑을 독차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판다 소유권 정책에 따라 두 쌍둥이 역시 곧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동물원에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답니다. 우리 역시 판다 푸바오와 기약 없는 이별을 준비하고 있죠. 다시 만날 날이 올까요? 그저 건강하길 바랄 뿐입니다. 최악의 가뭄에 잇단 시위로 바람잘 날 없는 베니스 운하. 지난 5월에 이어 올해 또 한 차례 녹색으로 물들었는데요. 시 당국도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네요. 수상도시의 대명사 이탈리아 베니스. 아름답기로 이름난 운하가 마치 물감을 뿌린 듯한 녹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녹조 현상으로 오염이라도 된 걸까요? 답은 이 남성이 강물에 뿌리고 있는 이 물질에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에도 한 차례 같은 취지의 시위를 벌였던 기후활동가들인데요.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또 한 번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다행히 강물에 푼 형광물질은 인체와 환경엔 무해하다는데요. 하지만 시 당국은 존중이 부족한 행위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독일의 전통 케이크 슈톨렌을 아시나요? 성탄절 기간 독일의 대표 음식으로 손꼽히는데요. 드레스덴 거리에 무게가 거의 2톤에 육박하는 초대형 슈톨렌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구경 가보시죠. 독일 드레스덴 거리에 등장한 거대한 흰색 케이크. 트럭에 실려 행진 중인 이것, 바로 독일의 전통 케이크인 슈톨렌입니다.
밀가루에 말린 과일과 아몬드 등을 넣고 구운 뒤 설탕가루를 뿌려 만드는데요. 모양이 꼭 아기 예수의 요람을 닮았다고 해서 크리스마스 때 주로 먹습니다. 특히 드레스덴에선 매년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초대형 슈톨렌을 만들어 나눠왔는데요. 올해 슈톨렌은 길이가 2.7m, 무게는 무려 1.8톤에 이른답니다. 크기도 맛도 특별한 슈톨렌, 판매 수익금은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방역 규제도 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 극장가는 텅 비어 있습니다. 관객 수가 예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개봉한 지 한 달도 안 된 영화를 TV에 틀어버리는 넷플릭스 같은 OTT가 원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여름 제작비 280억 원의 더문이 개봉 23일 만에 안방 극장으로 향했습니다. 추석 제작이던 1947 보스턴도 개봉 35일 만에 VOD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엔데믹에도 극장으로 돌아오지 않는 관객들, 흥행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넷플릭스가 없을 때는 바로 왔었는데 어차피 넷플릭스에 바로 업로드가 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보자. 한편의 영화가 극장에서 IPTV나 OTT로 넘어갈 때 걸리는 기간인 홀드백. 팬데믹 전에는 6개월 정도가 걸렸지만 사실상 붕괴됐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와 국회 영화계가 한 목소리로 홀드백 법제화에 나섰습니다. 구독료만 내면 공짜로 영화를 볼 수 있는 OTT가 한국 영화 산업을 삼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범죄도시 시리즈 이외에 영화를 아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해마다 영화를 3편 이상씩 개봉했던 제작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지금 OTT 시장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개봉 15개월이 지나야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틀 수 있습니다. 올해 본전을 건진 한국 영화는 단 6편. 죽어가는 극장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 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여야 의원들이 특별 법안을 발의했었죠. 그런데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 일부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특별법이 보류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우영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영호남의 화합과 경제 발전을 위해 추진된 달빛철도 특별법. 대구와 광주 등 6개 광역시도 내 10개의 지자체를 거치는 총 연장 198.9km 구간에 철도를 놓는 겁니다. 지난 8월 20일 헌정사상 가장 많은 여야 261명의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지만 어찌된 일인지 국회 국토교통이 교통법안 소위를 넘지 못했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이 예산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의 입장을 든 데다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논란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자신의 법안을 반대한 건데 대구시는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기재부가 반대를 해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행정부가 반대한다고 국회가 법을 못 만듭니까? 국회가 자기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법안을 발의해놓고 반대하는 기이한 행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더는 국회의원을 해선 안 되고 동네 의원도 시키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시는 영호남 상생과 균형 발전의 대표 법안인 달빛철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준공 이후에는 조합장과 임원이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재건축 조합이 해산하더라도 이 청산 절차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는데요. 전국 해산조합 중 65.4%가 아직도 남아있고 서울시 미청산 조합 평균 월급은 44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이런 위법 사항을 고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LH가 독점해온 공공주택 사업 일부를 민간 기업에 개방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공동주택 사업은 LH가 설계와 시공업체 선정을 독점하다 보니 부실을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정부는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권한은 조달청으로
관리 권한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푸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김과 라면 수출액이 역대 최고를 넘어섰습니다. 저칼로리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김은 지난달까지 수출액이 약 9,200억 원으로 2021년 최고 실적을 뛰어넘었습니다. 라면도 한류 인기에 힘입어 올해 10월까지 수출액이 지난해 전체 수출액을 넘어 10억 달러 수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배우 설경구와 황정민, 가수 윤도현 등이 한국 공연문화의 산실, 극장 학전의 마지막을 함께하겠다며 무보수 공연 계획을 밝혔습니다. 학전에 앞서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소극장들도 연이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노래 아침이슬과 상록수의 가수 김민기 씨가 1991년 문을 연 대학로 소극장 학전이 내년 3월에 폐관합니다. 고 김광석과 들국화, 유재하, 동물원, 안치환의 공연을 열었고 배우 황정민, 조승우, 설경구를 배출한 한국 공연 문화의 산실 학전. 저 같은 경우는 포스터를 붙이다가 탑승을 한 케이스입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냥 성실해 보여서 그래도 끝까지 저를 끌고 가셨고 저를 시작시켜 주신. 김민기 씨의 암투병과 경영난 탓에 문을 닫는다는 소식에 학전 무대에 섰던 예술인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 살았던 동네가 많이 개발이 돼서 바뀐 것만 봐도 서운하고 허전한 마음이 드는데 저희들한테 대학로 학전 소극장은 그 이상일 거예요. 누리상자와 윤도현 등 가수들과 황정민과 설경구 등 배우들은 내년 2월부터 폐관 때까지 무보수 공연으로 학전의 마지막을 함께합니다. 열악한 아동 청소년 문화 풍토에 꼭 필요한 일이라며 돈이 안 되는 어린이극을 꾸준히 올렸던 학전처럼 스타캐스팅이 없는 소극장들은 K-팝과 대형 뮤지컬에 편중된 소비 양극화와 높은 월세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문학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결국 소극장들의 개성 있는 공연들도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자생력을 갖추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해요. 나무와 물, 정미소와 같은 소극장에 이은 연이은 폐관 소식에 문화예술인들은 예술극장 전용관으로 탈바꿈한 대형극장 광주극장처럼 역사를 가진 문화터전들을 보존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오늘 출근길 우산 잘 챙겨주셔야겠고요. 평소보다 서둘러 나오셔야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강원도 삼척과 제주 산지에는 호우주의보가, 강원 북부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앞으로 제주 산지와 강원 영동에 최고 120m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내륙 지역에서도 겨울비치고는 꽤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강원 북부 산지에는 최고 30cm 이상, 강원 중부 산지에도 최고 15cm 이상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해안가와 산지에서는 소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어들면서 차츰 강풍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면서 온화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0.9도, 부산은 15.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높은 기온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10도, 대전 13도, 대구는 14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또 한 차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겨울철엔 음식이 잘 상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식중독 예방에 소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에서도 살아남을 정도로 추위에 강하고요. 아주 적은 양으로도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려면 먼저 외출 후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과일과 채소는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어 먹어야 합니다. 또 조개와 굴 등 어패류는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하는데요.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해야 바이러스가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